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정말 충격적으로 법원에서 구속 취소 인용하는 결정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날 바로 석방하는 줄 알고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토요일 오후에 날벼락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단톡방 또 각종 SNS에 억장이 무너져내리는 그런 심정들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톡에서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를 인용해서 쌓아라 더 쌓아라 악행의 무게만큼 무너져 내릴 테니 이라고 아주 강한 유감의 그 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그 봄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이렇게 봄은 온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광화문 안국동에서 더 크게 더 강하게 결집하면서 우리의 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황당한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주고 또 다시 제2의 내란 내전 사태로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진단해 볼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울 이용우 의원님, 네, 직접 인사 한번 소개하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황당한 사태를 맞이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맹활약해주고 계신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윤재관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지금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역할에서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권 전체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그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도 있고 야 5당이 오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을 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야권이 함께 힘을 합치면서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를 위한 길을 또박또박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불안감보다는 지금도 더 힘을 내서 윤석열을 반드시 다시 재구속시키는 일에 조국혁신당과 야권이 힘을 합칠 것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잼 화이팅님께서 이용우 화이팅, 장내윤님께서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시작하자마자 6,500분이 넘게 이제 출발 단계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석방 주범이 누굽니까? 검찰이죠. 검찰. 네. 예. 혹자는 탈옥이라고까지 그 탈옥을 아주 씁쓸한 심정을 탈옥을 기획해주고 실행해준 그 동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조자가 검찰이고요. 검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내란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게 우리 헌정 역사상 이번이 3번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5년도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혐의 없음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17년도에 있었던 내란 2017년도에 있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돼서 박근혜 탄핵 바로 직전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문건을 만들었고 그걸 예비를 하기 위한 실행 계획까지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5년간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들어온 게 2023년에 초에 들어왔죠. 정권이 바뀌고 자진 입국을 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내란 혐의에 내란 예비 음모 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불기소했죠. 불기소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그 조현천이 썼던 내용들이 이번 계엄 때 많이 인용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 나온 내용대로 실행 계획들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기획하고 실행 전 단계까지 갔던 사람에 대해서 전혀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은 검찰이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더욱 더 대담해져서 탈옥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해주고 비단길을 깔아주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의 책임이 100%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 특히나 그날 저도 이제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마는 검찰이 그 구속 연장을 불허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곧바로 기소를 했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죠. 전혀 사건과 무관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를 해서 사건 수사팀의 결정들을 존중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쇼를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고 또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100% 책임져야죠. 네. 네. 보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벌써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수학도 아닌 산수도 못해서 이런 치명적 실수를 범하느냐 하면서 이제 민주당 긴박하게 돌아갔고 기획 어떤 검찰의 의도된 기획된 작품 아닌가 네.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심우정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했죠. 윤석열이었죠. 윤석열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심우정이 풀어줬죠. 네. 저는 이게 과연 무관한 것인가? 국민들이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지만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심지어 수사기관이든 그 법원이든 기록 맨 앞에 구속기간 항상 관리해요. 네. 부전지를 딱 붙여가지고 이 정도로 매우 신중하게 관리하는 그 사항인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다루는 내란 범죄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가장 엄중한 내란 범죄에 대한 구속, 그와 관련된 구속 기간을 놓쳤다? 이게 저는 단순한 실수일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우정 총장 스스로도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은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 일단 윤석열은 풀어주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야5당 같이 공수처에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고요. 이 네. 고발은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총장이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내사 종결시킨 사건, 직권남용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확정된 바가 있고요. 경찰에서도 상급 경찰관이 하급 경찰관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사건 이청을 부당하게 지시해서 다른 경찰서로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죄로 의율이 됐거든요. 네. 이 사건도 그와 유사하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는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정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농부위원님께서 심우정 내란 공범 구속해라 이렇게 글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정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구속까지 거론하면서 또 탄핵 구속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해주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출근길에 자원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하여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치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법 절차, 인권 보장, 과연 그동안 검찰이 해온 행태에 비추어서 지나가는 개나 소가 다 웃을 일이죠. 네. 예. 그 아까 제가 역사 검찰의 내란의 DNA가 있다. 검찰 내 내란의 DNA가 있다라고 하는 역사를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고요. 내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로펌 같은 역할을 검찰이 자임했는데 그게 세 번째고 그들은 상습범입니다. 내란에 대해서 단죄를 방해하는 상습범인 거죠. 그 원인은 그 두 번의 앞서 있었던 두 번의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석방을 하는 것을 감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 그리고 내란 수계 모두를 단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것의 이 단죄의 길을 항상 막아왔던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이번에 물어야 된다. 오늘 공수처의 심은정 총장을 고발한 것은 네.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군사 쿠데타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또 거꾸로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사실은 입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내란을 처벌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그동안 계속 해왔던 궤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공수처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견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 통속으로 내란을 계속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자백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명수님 후원 감사드리고 의원님. 네. 그 심우정 총장의 저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게요. 적법 절차 원칙 인권 보장을 얘기했는데요. 네네. 과거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피청구인 측에서 그 주장 또 하고 있는데 배척될 거고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을 근거로 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인권 보장을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개인으로 접근하는 사건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인데 여기서 인권 보장을 얘기할 여지가 있을까요? 자, 더 주목할 것은요.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순한 양처럼 네.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1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 이게 검찰의 관례적인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유독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풀어주겠다. 네. 다투지 않겠다. 예.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인권 보장이라고 했는데 의원님 정말 이렇게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랄 정도의 국민의 인권 보장은 누가 그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범죄자 더군다나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을 생각한다? 그럼 우리 5,100만 국민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내란 수괴범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를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나를 임명해 준 윤석열
여차저차해서 풀어주겠어 이 판단을 한 건데요. 유일하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이유 딱 하나. 과거의 구속 집행정지 사건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다투는 즉시항고 제도가 유연이라고 나왔으니 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즉시항고하면 네. 위헌으로 문제될 수도 있겠다. 자기네들이 헌법재판소입니까? 그럼 법원입니까? 조금만 의원님 저 법률위원장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 기존에 그 이들이 자꾸 얘기하는 건 구속집행 정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치소 같은 데 있다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네. 해서 잠시 정지돼서 나온 그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구속 취소라 그러면 이건 완결적인 거잖아요. 한번 나가면 다시 잡아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속의 효력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러면 그 판례, 다시- 그 네. 위헌적인 내용을 네.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근거가 됐던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이었습니다. 부모상.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근데 그 바로 나가도록 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 그러니까 집행을 정지시켜놨어요. 나갔다 와라. 예. 근데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즉시항고를 제기했어요. 예.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때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이 중단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구속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이틀 부모상 못 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이 사건은 구속 취소, 그러니까 구속의 근본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조차도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예 다투지 못하도록 그 즉시항고 제도를 소멸시키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그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네. 저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헌재의 판단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 어떻게 보면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검찰청도 법무부 산하에 예, 예. 행정부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선제적으로 자기가 이거 위헌이니까 나 집행 안 할래. 네. 이게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근거인 그걸 가지고 이런 행태를 벌인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의도된 네. 즉시항고 포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시간이 도가된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법원 판결대로라면 네. 검찰의 실수 뭐 그게 의도됐든 아니든 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자기들이 지금 즉시항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인정해버리고 만다. 그럼 그런 걸 인정하려면 엄청난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최소한의 골목대장이라도 하려면 자기가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즉시항고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이거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거잖아요. 네.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이 자기의 권한을 먼저 자기가 내놓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왜 그 대상이 내란수계냐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이 그랬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하죠.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은 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 왜 그 주장이 타당한 건지를 이번에 검찰 스스로 증명해 냈던 것이죠. 네. 예. 지금 11,000분께서 한 뜨겁게 번 더 받아보는 그 상급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행법이 있고 그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합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자기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집행기관이잖아요. 판단기관이 아니잖아요. 또 상식적으로 이게 이 절차는 통일성을 기해서 만약에 이 사건만 적용할 게 아니라 만약에 바뀌었다면 앞으로 계속 적용하려면 네. 법원 행정처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아마 고민을 같이 할 것 아니,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법원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을 본인들이 다 판단해서 알아서 윤석열을 위해서 법을 자기네들이 창조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태균마저도 나도 다시 판단해 보겠다,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치를 완전히 검찰 스스로가 무너뜨린 행위인데 저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법치를 얘기하는 법치를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기가 차서 네. 반드시 검찰개혁 4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는 게 저희들의 최대 목표를 이전부터 했습니다마는 다시금 저희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땅의 그 법비들, 법꾸라지들에 대한 그 비판 당연히 자기들이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11,000분이 넘게
아주 뜨겁게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용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비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단톡 그리고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혹시 이게 헌재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한 많은 불안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침 오늘 법률위원장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더 어떤 세세한 내용보다도 먼저 큰 내용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헌재 저희가 정작 이제 중요한 건 헌재 결정인데 그 결정에 미칠 영향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좀 단언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은 말 그대로 그 절차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구속 기간 도과 여부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그것도 처음 네. 법원 1심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헌재 탄핵 심판은 어떤 겁니까? 헌법의 위반 여부를 다루는 그렇죠. 헌법 재판이고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네. 딱 들어보면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아예 쟁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요 한 20년, 30년씩 그 법원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된 분들인데 이런 전례가 없는 첫 1심 그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요. 네. 그 피고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그러저런 주장을 한 거를 그냥 결정을 일단 나열을 해놓고 네. 이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 결정 있기 전에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영장을 다 발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전제로 한 어떤 뭐 위법 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증거 절차의 문제도 나올 계제가 없다. 그래서 네. 탄핵 재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벌써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면서 꽹가리 치듯이 하면서 윤과 한 총리가 돌아올 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업무를 어떻게 정상 가동을 하고 뭐 의료 개혁 이런 것도 차질 없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떠든단 말이죠. 마치 곧 당장이라도 직무에 복귀할 것처럼 일종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랑 함께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거에 혹시라도 네.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비서실이 윤석열한테 네. 업무 보고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와요. 비슷하게 뭘 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된 거죠. 업무 보고는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네. 완전히 그냥 헌법과 법률은 그 안중에도 없는 행태들이고 이것 또한 그 자체로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들에 쉽사리 휩쓸리진 않을 거다. 다만 어쨌든 국민적 여론이 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의 특성상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주당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행동에 돌입했잖아요. 네. 예, 국회에서 예.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시민사회랑 같이 목소리를 좀 계속적으로 좀 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진보다 보수다 막 성향 얘기와 곁들여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요. 구치소에 있을 때도 뭐 어떻게 이동하는 중에 비아폰을 쓰느니 마느니 막 하고 했는데 나오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헌재 재판관들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 뭐 검찰총장 할 때도 법관들 성향 조사한 것도 문제가 네. 됐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종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자료, 약점 이런 거 잡아서 뭐 협박을 한다 이런 이제 우려까지도 막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것에 그 범위가 선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공개 변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었던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제대로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고 네.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꼭 이상한 궤변만 늘어났잖아요. 네, 그게 네. 전 국민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 무시하고 윤석열 전화 한 통화에 뭐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만약에 굴복한다면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 벌려놓은 것들로 인해서 그건 불가능할 거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그 뭐 업무 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얘기해 주셨고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가 탄핵 선고되기 직전에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이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하. 5단 케이크를 아, 준비했어요. 맞아요. 그런 거 5단 했죠. 케이크 준비해가지고 복귀하시면 네, 네. 바로 세레머니 한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바로 탄핵이 됐었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쟁점이 명확하고 위법성이 명징하고요. 또 저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헌재를 믿어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지금 12,000분 넘게 함께하시면서 불안하다 빨리 탄핵이나 되라 정숙진님 등등 많은 불안한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좀 전에 이용우 의원님 설명 잘 들으셨죠? 그리고 대변인님도 현실적인 부분까지 설명 주셨는데 최소한 헌재만큼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불안해하지 마시라. 라는 부분으로 그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여론을 모으고 우리의 결집된 의지를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대변인님. 예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하면 이거를 이제 이번에 석방됐다고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의 피의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피의자가 네.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을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 내란 사건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계엄을 다시 한 과정 속에서 또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네. 헌재가 기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수호를 해야 될 마지막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헌법재판소의 그 설립 취지 그리고 있어야 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좀 늦어지면서 계속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건데 네. 그것은 절차적인 하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절차적인 하자 과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바로 또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아, 그랬나요? 그래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이제 헌재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지기현 판사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서 어찌됐든 풀어줬단 말이죠. 구속 취소를 인용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혹시 내란죄의 형사재판 그 본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이제 요건이고 네. 그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은 어쨌든 구속 기간 도과 여부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였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인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진 그렇죠.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안 알려진 뭐 여러 가지 조서들이라든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제는 별로 의문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례적인 중대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게 바로 등치시키기에는 상당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형사재판 부분도 네. 크게 내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절차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정말 이해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 내란죄에 검찰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그 냄새를 계속 풍겼지 않습니까? 네. 김성은 비아폰 기각할 때. 기각할 때부터
그리고 그 대검 차장이 김용현의 출두와 관련돼서 계속 저 한밤중에 갔죠. 그냥 자기 발로. 네, 전화하고 예. 하는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내란을 밝혀지면 본인들에 대한 내란은 공범 혐의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 네. 이번에 이 석방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역시 검찰은 내란의 DNA가 분명히 있고 이번에도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모두가 다 공범이다. 검찰도 네. 마찬가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이번에 특수본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게 쇼가 됐든 뭐 그 저희가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외견상으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 그 심우정 총장 아까 출근길에서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 정도 사건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 게시판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란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난리가 거 나야 아니에요?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수사팀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 위에서 찍어 누른 거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게시판도 조용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저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구속 기소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 회의라도 한번 했어야죠. 글쎄요. 예, 네. 그러면서 의견들을 모으고 그리고 저렇게 반발하면 옛날에 민주정부에서 늘 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평검사 회의하고 부장단 네, 회의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반발하고 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검찰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인 통제를 할 때는 한 번도 고분고분 안 하고 이 단위로 묶여가지고 검난을 일으키더니 네.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내란을 동조해놓고도 내부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믿으라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요? 할 정도로 대통령에게 뭐 일종의 들이받기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찌 그렇죠. 그때보다 강도가 훨씬 강한 이 내란 우두머리 관련된 일에서는 어떻게 한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도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 저렇게 저는 이제 원수란 개는 네. 처음 봤습니다. 약속 대련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예. 이게 이제 특별수사본부잖아요. 그렇죠.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특별수사본부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그 총장이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네. 관여하기가 어렵고 그 지침에 명확하게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총장이든 누구든 수사권이 없어요. 지휘권이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을 포함한 수사 담당자들이 네. 의지만 있다면 즉시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막으면 직권남용이 오히려 바로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조금 지나니까 그냥 기버업하고 네. 저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약속 대련으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직권남용 범죄가 네. 매우 짙다라고 하는 게요. 예.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총장이 가진 수사 지휘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 지휘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적법한 범위, 행사 범위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자가 붙었겠죠. 예. 근데 심지어 형사소송법에 직시항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게 또 책무인데 예. 너무나 많이 단계를 넘어서서 찍어 누른 거예요. 네. 그것도 특별수사본부를 상대로.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수사지휘권을 매우 명백하게 남용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대법원의 선례까지를 포함하면은 저는 직권남용죄 의율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도라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진짜 자기들이 진짜 반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당신도 그러면 석방하는 대신 사표 내. 우리도 다 사표 낼게.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기가? 만약에 그런 결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저하고 등치시키면 좀 그렇지만 네. 이 정도 되면요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네. 야 직시항고 해 대신 내가 책임지고 옷 벗을게. 네. 반대로 그렇죠. 심우정 총장이 이거 막으려면 자 여차저차 상황이 이러니 그 의견은 알겠지만 네.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풀어주자. 네. 대신 내가 책임지고 옷 벗을게. 네. 이게 지금까지의 통상이죠.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네. 근데 지금 보면요 평검사 한 명도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이게 얼마나 모렴치한 짓단입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즉각 사퇴해라.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즉각 네. 사퇴라 메시지로 결국 이제 표출이 됐는데 네. 아마 탄핵에 대한 의견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 포함해서 의원님들 많이 어. 즉각 사퇴 넘어서서 즉각 탄핵하자 이런 네, 의견 네. 굉장히 지금 많았는데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즉각 사퇴 정도가 아니라 탄핵 의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아마 네. 조국혁 신당 포함해서 야오당이 네. 어제 원탁회 과정에서 네.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만간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사퇴를 하는 오늘 아까 인터뷰에서 봤듯이 네. 심우정 총장은 뭐 그거는 탄핵 사안이 아니다는 식으로 자기가 그것도 결정을 내리고 정당화되잖아요. 네. 정말 황당하게. 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년 전에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0년이나 대한민국의 민주 역사가 진전이 됐는데 이번에 검찰의 이 결정은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은 져야죠. 예. 확실하게 이번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네. 검찰이 그 자기의 권한을 옛날에는 남용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검찰의 남용을 떠나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의무마저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번에 책임지는 자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백구님께서 킹성렬 이즈백 그야말로 킹성렬이 이즈백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구속에서 일종의 자유의 몸처럼 나와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한남동에 산성을 쌓고 강력히 저항했던 것들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엄청나게 많은 꿍꿍이를 할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할까요? 지금 나와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카퍼레이드 카퍼레이드도 한데. 이번에 저기 뭐야 석방 내면서 네. 뭐 사실상 막 사실상 카퍼레이드 뭐 한 셈이죠. 개선 그거는 장군처럼 뭐 완전 개선 장군 모습이었습니다. 예, 막 주먹 불끈 쥐면서 무슨 저는 어퍼컷도 할 줄 알았어요. 거의 어퍼컷 비슷한 네. 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내란 수계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네. 이게 지금 저 현실감이 장면을 없어요. 보시면 뭐 거의 뭐 개선 장군 내지 뭐 완전 무죄 직무 복귀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재구속입니다. 재구속. 네.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구속 기간 도과 여부만 판단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이 윤석열 구속하면서 구속 사유가 뭐였냐면 범죄의 중대성, 네. 혐의의 상당성 다 인정되고 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 이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거든요. 네. 근데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유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지규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 취소 청구를 똑같이 했거든요. 네. 그거는 기각했어요.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 존재하니까 기각했거든요. 저는 지금 지규현 재판부가 여전히 구속 사유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저기 부하들 이렇게 막 증거인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법원이 나서야 된다. 구속 수사기관의 뭐 검찰의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만약에 그 법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한다면 구속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법원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인정했던 이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면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놔둬요? 법원이 나서서 구속해야죠. 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네. 즉각적인 재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혼란상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까지 국민들이 법원의 행태를 보고 정말 실망도 많은데 법원이 그런 결기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게요. 해당 재판부가 다시 구속 조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또한 굉장히 좀 강하게 촉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도 진짜 간절히 법정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번에 왜 체포 구속될 때도 한남동에 거의 뭐 산성 쌓듯이 그 네.
오랫동안 이제 항전을 한 거 아니에요. 네. 현실적으로 잡아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재판부가 스스로 이번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이 겪을 혼란과 갈등을 고려했다면 직권으로 말씀하셨듯이 구속을 해야죠. 네. 했어야 되죠. 법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 권한을 행사를 않고 절차적인 문제만 가지고 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럴 재판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재판부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나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밥을 같이 먹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네. 다 내란 이번 사건에 같이 공범과 모의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경호처장은 네. 이미 피의자예요. 그렇죠. 피의자하고 같은 사건의 피의자하고 피의자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는 바로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당연히 서로 간에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ABC가 뭐냐면 같은 사건에 관련돼 있는 피의자들이 서로 통화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구속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이들은 대놓고 지금 모여서 밥을 먹었대요. 네. 그런데도 구속을 안 한다. 그렇죠. 이거는 저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도 안 하는 자에게 네.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해태한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네.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차고 넘친다. 이번에 밥 먹은 것만 봐도 법원이 분기탱천해서 바로 네.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네. 아마 주장합니다.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일단 구속 취소를 시켜서 나가긴 했는데 네. 윤석열의 행보를 보아하건대 아하. 이렇게 놔둬서는 상당히 좀 위험하겠다. 네. 형사재판과 관련된 증거의 산일이라든지 위험하겠다라고 네. 판단이 들면 네, 아마 네. 재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재구속 방안은 곧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면 일반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네, 네. 민간인 신분이 되면 지금까지 묵혀뒀던 네.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 이제 네. 민간인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까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 관련 사건에서도 구속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의자가 같이 작전 타임, 작전 회의하듯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외형상 마치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서 식사도 하고 또 비서실장이 수석들과 회의를 한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들을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옥중 정치도 정말 국민들에게 열불이 나게 했는데 한남동에 가서 이제 관저 정치, 그야말로 아련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이 아련을 하고 와서 브리핑하는 장면, 그 어떤 내용으로 이들이 아련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밤 8시부터 8시 반 정도 한 30분 정도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건 아니고 차 한잔 하시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라는 뭐 감사 인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아련을 한 것 같아요. 뭐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정작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 아닌가요? 네, 본인들은 지금 언젠가는 이제 단절을 하려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 단절을 할 수가 없게 됐고 보수의 괴멸, 그러니까 극우의 괴멸이 눈앞에 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글쎄. 짓는데 네. 머릿속이나 속으로는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권영세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환영 메시지를 내는데 얼굴은 똥심을 그렸습니다. 메시지는 저 환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겠죠. 본인들도 기본적인 생각 자체는 좀 있겠죠. 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본인도 판단하고
이후의 정치, 그러니까 대선 이후의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음에 당권마저도 대선 이후에 당권마저도 윤석열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네들 정말 뜨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후에 있었던 이후에는 당연히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가 조금 지나면 본인들 선거가 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다음에 자기의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무나 할 겁니다. 네. 잠시 그 사이에 아마 저희 스픽스 방송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검에서 직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라는 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프로스라 그러죠. 그 내부 게시판에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대검찰청이 직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 근거를 가진 분은 동료 검사들과 함께 공유를 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표한 구속 취소 결정문의 전문 검찰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라고 하죠. 특수본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내부적으로 검사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공유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 양심이 뭐 한참 늦었지만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툴지 말지를 판단을 할 때는요,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사건은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근거는 구속 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기소했다. 네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 근거인 구속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네. 또 즉시 항고했을 때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긍 못한다. 네. 이거 잘못된 결정 같다.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서 정작 다투지 않는다? 네. 납득이 안 되니까 저 내부에서도 이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아마 거예요. 그 심우정 씨도 본인도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그 네.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소리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박하게 생각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것도 쇼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없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조용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부 안에 이견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기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박하게 생각했냐면요. 이런 이견이 있고 석방까지 27시간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요. 과거의 검찰들은 최종 결정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검사 회의, 고검장 회의 뭐 이런 회의들을 부장단 회의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이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민주정부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결정마저도 번복을 시키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27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그 다음에 또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렇게 했다? 저거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네. 그냥 고지고대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하도 그동안 검찰의 행태가 신뢰를 잃다 보니 저런 글이 올라와도 지금 대변인님 포함해서 아니, 많은 분들이 전 국민에게 네. 이견이 있다. 지도부와 소위 말해서 대검과 수사를 담당했던 특수본이 이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진 시간이 27시간이에요. 네. 국민들은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아무 소리를 안 했죠?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우 의원님 인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시간 넘도록 지금 10,000분 이상 함께 계속하고 계신데요. 좀 전에 신동욱 간신하면서 신동욱식을 왜 보여주셨나요? 네, 이들의 아련 정치 민낯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고 아주 강력히 질타 비판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드렸습니다. 일각에서 검찰에서 이제 뭐 조금씩 뭐 이견이 있다 없다 지금 이제 이런 글을 올라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대입을 해서 또 검찰 내에 대입해서
친윤, 친한 갈등, 그래서 친한계 검사들이 반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희망 섞인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아, 예. 뭐 지금 친한계 검사가 뭐 일부 있긴 한가요? 사실 힘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그거는 그 정치권 내에 그냥 뇌피셜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아련 정치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파면되면 네. 등 싹 돌릴 겁니다. 아, 그렇죠. 윤석열하고 뭐하러 가까이 있어요? 네, 네. 하등 도움 안 되는데. 어허. 근데 그들이 이제 극우 그야말로 이제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극우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뭐 밉상 바쳐서 그 다음에 뭐 당권을 또 잃고 공천 못 받고 그럴까봐 또 가서 계속 아련하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경선 과정에는 또 일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김문수 씨가 네. 가장 지금 윤석열과 그러니까요. 뭐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기도 하고 파면되기 전까지 네. 또 후계 책봉에 대한 황태자 책봉에 대한 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목소리가 있죠 지금. 네. 윤석열이 관여할 수도 있겠다. 아, 후계 구도를.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윤석열 없는 대선에서 윤석열 있는 대선 네.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없는 대선을 앞두고도 저들이 그렇게 득달같이 용산에 달려가고 헌잡에 달려가고 뭐 여러 군데 달려가면서 궤변을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근데 윤석열 있는 대선판이 됐는데 네. 하면 더 할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전당대회에서 또 지도부 교체해야 될 텐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콩고물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광훈이 또 그렇게 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광훈 이중대 노릇을 하려면 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을 앞세워서 예, 예. 또 그런 작당을 또 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절망스러워요. 괴롭고요, 정말 괴롭고 네. 대한민국이 끝없이 지금 갈등과 반목으로 가는 길을 지금 집권여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제발 외신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요 외신들에서 대한민국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서 네. 씻을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 외신에서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정말 걱정스럽게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렇게 가다는 나라가 절단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란 수계 역시도 아까 그 모습을 보았듯이 국민을 안징해뒀고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국힘은 거기에 계속 동조하고 있고 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소파리님께서 대한민국이 썩었다를 아주 3번 연속으로 이렇게 외쳐주셨는데요.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재는 어쨌든 국민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엊그제 이제 석방을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지만 한국갤럽에서 1월 둘째 주 2주차 3월 6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후인 1월 3주에서 36% 정도 됐던 것이 지금 이제 38% 이상 왔다가 지금 35% 대로 이제 그 탄핵 반대 여론은 유지가 돼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있고 탄핵 찬성 여론이 60%대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결집된 그동안 약간 자연 이완기로 가고 있었다면 이번에 완벽하게 결집을 해서 60%가 아니라 70%, 80% 온 국민이 다 탄핵을 인용하라는 의견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힘을 결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그 여론이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구속 취소 인용과 석방이 반영이 안 된 건데 만약에 이제 곧 여론조사가 또 나오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느낀 게 네. 우리 와이프가 제가 20년 이제 같이 예. 지냈는데 한 번도 욕을 한 걸 전 못 봤거든요. 욕. 예, 네, 욕설? 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문자로 욕설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 아마 지금의 좀 상징적인 민심의 척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예. 그리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결집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탄핵 여론은 조금 더 집중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신광숙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탄핵이 먼저다 스톤 7979님
많은 분들이 지금 그야말로 심우정,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만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그 수많은 비판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듯이 광화문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라는 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더 많이 우리가 광장의 힘, 그야말로 빛의 혁명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완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5당의 민주당과 함께 견인차 역할을 아주 세게 강하게 독특하게 해주고 계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구독자 여러분께 아주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든 아니면 집회에 참여하든 최소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한번 하듯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번 석방으로 인해서 많은 무기력을 느끼시고 허탈해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쉽게 강이 직선으로 흐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상 굽이쳐서 돌아가듯 하지만 결국은 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함께 그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그 힘을 모으는데 야당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원탁회의라는 공간 그리고 공동행동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야당과 함께 이 난국을 꼭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초두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헌재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그 역시나 절차적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인천 서굴 이용우 의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이제 국회에서 그 경례 대기하면서 이제 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국회 비상행동 3일차입니다. 3일차고 사실 우리 국민 시민분들이 추운 겨울을 다 관통하면서 굉장히 목소리 많이 내시고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오늘부터 오늘 6시 반에 야5당이 7시 집회 전에 야5당이 별도 집회를 합니다. 네. 거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분들 한 분 한 분 손잡고 거리로 좀 많이 나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사과를 구할 것은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스픽스 지금 스튜디오 건물 위에서 공사를 해서 중간에 아마 말씀 중에 소음이 섞여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성한우 대구 죽전오거리 550석 단체연회 사실은 빠른 조속한 탄핵 파면과 함께 축하에 소고기와 함께 소주 한 잔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늘 진행했었는데 참 아쉽고 안타깝지만 약간씩 뒤로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날은 곧 옵니다. 경성 한우에서 소고기와 함께 회식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야5당 함께 광화문에서 저녁 7시 매일 하는 집회 같이 힘을 모아서 시간 되는 분들 우리 마음을 의지를 결집을 다 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가슴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 다짐을 담고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파면!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